제주연구원이 지난주에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관련해서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민선 8기 7대 핵심 과제 릴레이 정책 심포지엄 중에 첫 번째 순서였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의 밑그림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도보나 차량으로 15분 안에 갈 수 있는 범위에 필수적인 공공시설을 배치한다는 건데 기존 도시계획이 대폭 바뀔 수밖에 없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15분 도시를 설계하고 있는 전문가도 부산과 비슷한 생활권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안에 소생활권을 지정해 행정과 교육, 문화복지 등 공공시설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15분 거리 안에는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시설을 20분과 30분 권역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설을 배치합니다. 소생활권의 범위는 동지역은 도보 이동의 기준으로 1.2에서 2.4km, 읍면지역은 차량 이동의 기준으로 5에서 10km를 제시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15분 내에 할 수 있도록 설정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기본계획의 소생활권 설정 자체가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소생활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2024년부터는 4개 시범지역에 대한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 계획이 구체적인 공간에서 실행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분 도시 제주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권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방금 기자 리포트에서 대략은 소개했는데 아직도 15분 도시가 뭔지 와닿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긴 하거든요. 홍명환 의원님께서 지금 15분 도시 제주 플랜 지금 워킹그룹에 지금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대략 좀 설명해 주시죠. 소생활권 어떻게 한다는 건지. 예. 예. 이게 이제 제주도의 이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고 도시 이제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15분 도시라는 어떤 시간 개념은 우리 이게 뭐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현재도 일부 개념은 있습니다. 제주도를 하나의 어떤 광역 1급 도시에서 조금은 이제 분산시켜서 이제 작은 생활권 단위로 이제 좀 가까운 집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교육이라든지 의료, 뭐 식품, 뭐 보육,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한 6가지 정도의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가까운 곳에서 해결해 보자. 네. 이런 거를 이제 제주시 동지역에 너무 몰려 있는 일국 중심의 도시를 조금은 이제 분산해서 좀 풀어보자 이런 개념인데 조금 도정이나 이런 데서 조금 아직은 명확하게 쉽게 도민들에게 지금은 좀 설명해 나가는 게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제주연구원에서 그런 자리를 이제 처음으로 마련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저하고도 좀 지금 설명하신 분들의 다른 말씀들이 조금 개념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자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좀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계속 좀 수렴하고 또 도민들의 뜻도 모아가는 그런 자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군요. 예. 장성철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번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이게 15자밖에 안 보여요. 예. 정책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매번 얘기하지만 15분 도시라는 단어를 쓴 순간 소생활권 개념이라든지 뭐 공공시설이 직주 근접 직장과 어떤 주거지에서 가까이 배치한다든지 뭐 자전거와 보행에 이렇게 좀 편리하고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건 안 보이고요. 15분만 보여요. 그래서 도민들이 모이면요. 그 15분 걸림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의 단어를 좀 빨리 네이밍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아까 예를 들면 뭐 소생활권, 소생활권. 계획 같은 걸 만들어서 소생활권의 개념이 현재 제주도 도시계획에 없다 그러니까 그럼 소생활권이라는 게 뭐고 그럼 어떤 직장과 주거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뭐 공공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활권 개념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그렇죠. 소생활권 정책 프로젝트를 하면 돼요. 예. 근데 왜 꼭 15분 도시 제주냐고요. 아마 이게 외국에서 처음 나온 그건 개념 학자가 같아요. 예. 좋은 얘기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15분 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얘기한 거니까 그걸 반영해서 구체적인 정책이나 프로젝트의 명칭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주제에 맞게 해야죠. 저는 도정에서 15분 도시 이
명칭 빨리 내리지 이름부터 않으면 바꿔라. 예. 아마 오영훈 도정 4년 내내 이것 때문에 혼란을 겪을 겁니다. 우리 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워킹 그룹에 전달하시면 그러니까요. 되겠네요. 예, 이제 네이밍 문제를 많이 합니다. 사실 파리에서 15분 도시라는 개념이 생겼지만은 지금 98개 도시 연합인 그 C40 그 기후 위기 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98개 도시에서 이게 도시 전략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각 98개 도시마다 또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은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슈퍼블록, 뭐 멜버른 같은 경우는 뭐 20분 이웃, 그다음에 뭐 밀라노 같은 경우나 뭐 이게 각 도시마다 그 이름이 다르거든요. 사실 15분 도시라는 것도 사실은 그 카를로스 모르네노 교수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15분 도시 30분 지역이거든요. 도시에서는 15분, 그다음에 이제 밀도가 낮은 음면 같은 데에는 30분의 어떤 지역 생활권을 아까 얘기했던 장설정 위원장님이 핵심을 잘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는 한 개의 일핵 도시가 아니라 이제 소생활권.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읍면이 있기 때문에 저거 개인적으로는 한 20여 개의 소생활권으로 나눠서 좀 균형적으로 분산해서 어떤 그 일과 직장, 보육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자. 알겠습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신교통수단 트램 이 부분도 홍 의원님 그 네. 15분 도시와 전혀 무관한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연결되는 그렇죠. 이슈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4차 대중교통계획에 공식적으로 이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제주도가 2026년까지 추진할 교통계획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이 트램 도입이 여러 차례 말만 있었다가 우금민 도정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 아마 장성철 제가 위원장이 실무를 했어요. 실무를 하셨어요. 했었습니까? 네. 그때도 실패했고 원희룡 도정 때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결국 되지 않았고 이번에 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그 원래 그 15분 도시 소생활권 도시가 이제 잘 하려면은 보행과 자전거로는 그 권역 내에서는 보행과 자전거로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또 소생활권과 소생활권을 연결시키려면은 좋은 그 대중교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개념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저도 과거 트램을 한번 도입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내용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우리 장 위원장께서 과거에 이와 관련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아실 건데 트램 같은 경우는 1km당 건설 비용이 한 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제주도 뺑 이렇게 돌아가면 한 200km 되는데 4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이게 과연 건설 비용과 그다음 그 후에 사실 유지 운영이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유지 운영이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은 분명히 활성화해야 됩니다. 지금 버스보다 더 좋은 품질의 어떤 대중교통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꼭 트램만이 답인가? 전철은 전철보다는 분명히 저렴한 거는 맞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한 킬로당 1,000억이 들어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엄두도 못 내는 거고 지금 킬로미터당 한 200억 정도의 트램.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없을까? 저도 그래서 전 세계 사례를 찾아보니까 이제 간선도로 우리가 4차선, 6차선 이상의 간선도로에 대중교통망을 가축하는 BRT라고 그러는데 간선버스 급행체제 같은 경우 이거는 비용들이 한 킬로당 트램에 한 20분의 1 뭐 10억, 20억 이런 정도로 비용이 되니까 저는 도리어 오영훈 도정에서 간선 급행버스 체계에 대한 어떤 고민으로 좀 방향을 좀 바꿨으면 우리 장 위원장님이 뭐 워낙 경험이 있으시니까 한번 좀 약간 뭐 반대하시는 건가요? 그럼? 저는 대중교통 활성화는 좋지만은 방법적으로 좀 더 유지 운영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게 어떻겠는가. 저도 사실 과거에 트램을 아주 뭐냐면 지하철은 저는 안 될 걸로 봐서 트램을 강조했지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우리의 인구 밀도라든지 어떤 인구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적자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좀 그런 게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15분 도시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15분 도시는 제주도의 여러 곳에 그 핵심적인 도시, 핵심 권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다니고 자전거로 다닐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생활이 가능하게 하려면 고밀도 개발이 일정 정도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도심 확산이 되면 될수록 15분 도시 개념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그럼 도심 외곽 확산을 막고
도심 내부의 고밀도를 통해서 생활 권역을 컴팩트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역세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면 역세권 같은 것이 생기면 15분 도시 개념은 상당히 그 안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기존의 버스 정도 수준의 어떤 그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라 혁신적인 대중교통 수단이 필요한데 브라질의 쿠리티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속 버스 시스템이라 BRT 시스템이라고 해서 거의 전철 수준의 버스가 네. 다니거든요. 또 트램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거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아까 홍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거는 경제성. 제가 예전에 트램 도입을 추진을 하는 업무를 일부 해봤지만 당시에는 트램이 가장 경제적인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트램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과연 역세권을 만들고 고밀도 개발이 되면서 제주도 전체를 하나로 여러 개의 역세권을 묶어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으로서 가장 좋은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경전철인지 예를 들면 뭐 트램인지 BRT 시스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교하는 그런 절차를 먼저 거친 후에 그 중에서도 트램이 가장 좋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뭐 트램 도입도 가능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